오늘은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앤서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블이 굉장히 어,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 기초적인 내용만 다룰 겁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기초적인 내용만 다룰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이 앤서블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였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앤서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앤서블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설정 자동화를 해주는 겁니다. 서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순하게 설정 자동화만 해주는 거냐? 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앤서블이 외에도 뭐 셰프, 퓨펫, 뭐 솔트 스탯 이런 것이 있는데 앤서블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이거를 제작한 사람이 셰프나 이런 거를 많이 다뤄본 상태에서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복잡하고 뭐 에이전트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데 앤서블을 그래서 요새 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완전 단순하면서도 많은 기능들을 많은 일을 하게끔 해줘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첫 번째 특징으로 프리비저닝을 제공을 해준다. 다양한 서버를 셋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비저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원판 서버를 예전에는 프로비저닝 뭐 이렇게도 하긴 했지만 앤서블에서의 프로비저닝은 그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 서버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막 새로운 거를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미리 설치되어 있는 원판 서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깡통 서버에다가 이거를 셋업을 되게 빨리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 핵심이죠. 이게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OS 혹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의 설정들을 변경하게 해준다. 변경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거를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앤서블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레이북 기반으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플레이북이 뭐 야물 문서이기 때문에 텍스트 문서예요. 뭔가 설정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 플레이북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소스 관리 시스템에다가 올려서 관리를 할 수 있죠. 소스 관리 시스템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설정 변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설정 변경도 하면서 이게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줘요. 굉장히 좋죠. 서비스 시작이나 중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업데이트 등 폭넓은 설정 작업을 실행시켜 줍니다.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먼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변경 이력을 추적도 해주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시켜 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명령어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프로토 서버의 프로그램 배포를 자동화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일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재시작해 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배포의 핵심인데 앤서블 당연히 이걸 지원을 합니다. 설정 변경하거나 명령어를 날리거나 그리고 어, 로컬 앤서블 서버에서 리모트 서버로 파일을 전송한다거나 배포하거나 전송한다거나 이런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조합을 하면
프로그램 배포를 자동화할 할 수 있게 해줘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데브옵스의 어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데브옵스를 되게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동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오토메이션이 들어가는 건데 자동화 설정을 자동화하고 서비스나 재시작이나 그런 것도 자동화해주고 배포도 자동화해준다는 거는 데브옵스를 굉장히 쉽게 해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앤서블이 굉장히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파이썬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리눅스 시스템을 쓰실 텐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리눅스 배포판들에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파이썬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언어라서 파이썬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파이썬을 다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앤서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파이썬에다가 앤서블을 설치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야물 신텍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북뿐만 아니라 앤서블의 설정, 예를 들면 인벤토리 파일 같은 경우에도 야물 신텍스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뭐 설정이나 이런 거는 INI 형식의 설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야물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플레이북은 당연히 야물 신텍스를 따릅니다. 이게 야물이 굉장히 자주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필요한 정보만 담을 수 있도록 해주는 형식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면 크게 뭐 문제없이 플레이북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앤서블의 동작 방법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게이트웨이 서버, 보통은 대부분 다 게이트웨이 서버나 아니면 앤서블 서버를 따로 두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게이트웨이 서버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많이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게이트웨이 서버는 모든 서버에 다 SS 접속을 다 뚫어놔요. 게이트웨이 서버 혹은 점프 호스트라고 부르는 이 서버는 모든 서버에 다 접속할 수 있게끔 다 뚫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이 서비스 서버들, 서비스 서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서비스 서버들에다가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놔요. 막아놓고 앞에다가 게이트웨이 서버 혹은 점프 호스트 서버를 앞에 둡니다. 그럼 이 서버는 이 서비스 서버에 모두 접속할 수 있도록 다 뚫어놔 있기 때문에 앤서블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서버다. 앤서블 서버를 따로 하나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 앤서블 서버도 또 이렇게 서비스 서버 모든 서비스 서버에 다 포트를 뚫어놔야 돼요. 물론 쉽게 뚫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서버나 점프 호스트 서버에서 돌릴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보면 이게 대부분 다 SSH로 접속해갖고 다 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서버다가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앤서블을 운영하기 위해서 앤서블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접속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쵸? 이 서비스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앤서블도 무슨 뭐 프로그램인지라 리모트 서버에다가 명령어를 날리려고 하면 SSH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럼 접속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접속 정보에는 서비스 이 똑같은 겁니다. SSH로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서버 이름을 알아야죠. 도메인 이름이나 아니면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서버에 대한. 그리고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SSH 접속이 이루어졌으면 로그인을 해야죠.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명령어를 칠 수 있겠죠. 네. 그 접속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명령어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접속이 이루어졌으면 로그인도 하고 SS 접속도 되고 로그인도 했으면은 이제 명령어를 이제
쳐야 되겠죠.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엔서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엔서블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엔서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넣는 것과 엔서블 플레이북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플레이북은 사실 명령어들을 조합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서버에 뭔가 작업을 하는데, 설정 변경 작업이나 뭔가를 배포 작업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시나리오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톰캣 서버에다가 와르 파일을 배포를 한다. 그럼 먼저 톰캣 서버를 정지를 시키고 기존의 와르 파일을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와르 파일을 배포를 하고 전송을 하고 톰캣 서버를 시작시키면 끝이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 시나리오 같은 거거든요. 예, 그거를 플레이북이라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명령어들의 집합인 거죠. 조합인데 그거를 시나리오대로 적어갖고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건데, 엔서블은 이 플레이북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식의 그 엔서블 뿐만 아니고 솔트 스탯 혹은 셰프 같은 경우에도 말만 틀리지 이런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셰프 같은 경우는 레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솔트 스탯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일종의 명세서 같은 겁니다. 시나리오 혹은 명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엔서블은 그거를 플레이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플레이북은 없어도 그냥 커맨드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서버에 명령어를 치잖아요. 뭐 ls라든지 그런 명령어를 치듯이 리모트 서버에다가 그냥 명령어를 다이렉트로 그냥 전송을 하는 겁니다. 엔서블이라는 대신 엔서블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아규먼트로 인자값으로 리모트에다가 무슨 명령을 칠지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 정보와 명령어만 있으면 됩니다. 플레이북은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할 거고, 일단 요것만 하면 되는데, 명령어를 치는 거는 사실 커맨드로 그냥 주기 때문에 별도의 뭔가가 필요가 없어요. 작성해야 될 파일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 정보는 뭔가 파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접속 정보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엔서블에서는 인벤토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인벤토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인벤토리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 재고품, 뭐 목록,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서버 목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일에는 서버 목록만 목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접속 정보, 그리고 엔서블 같은 경우에는 뭘 지원하느냐 하면은 수도, 리모트 서버에서 루트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행시키기 위한 수도 명령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쓰려 그러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도어 쓰기 위한 그런 설정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서블을 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이제 여기서 잠깐 요 프레젠테이션을 끊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엔서블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게이트웨이 서버랑 그 다음에 리모트 서버가 필요합니다. 리모트 서버는 뭐 한 대만 있어도 되고 두 대 있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맨 위에 게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엔서블을 깔아 놨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엔서블을 깔기 위한 파이썬 설정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파이썬의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인에서 액티베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나만의 파이썬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나만의 파이썬에다가 엔서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서브 이렇게 쳐보면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엔서브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전역적인 파이썬에서 엔서브는 안 나옵니다. 네, 명령어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가상 환경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서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해서 내 계정에다가 뭐 한다 그래도 파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홈 디렉토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엔서브 디렉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엔서브를 이제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접속 정보라 그랬죠. 인벤토리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벤토리 파일은 그냥 작성하면 되는데, 인벤토리 파일은 두 가지 형식을 지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물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INI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확장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확장자는. 그러니까 INI 파일로 만들면, INI 파일이 뭐냐 하면은 그냥 윈도우즈 설정 파일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의 이런 모양을 갖춘 설정 파일을 INI 형식의 설정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NI와 YAML 형식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 INI 파일이 보기는 되게 편해요. 대수가 많지 않고 뭐가 하면 되게 편한데, YAML 파일은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Ansible 다큐멘테이션이 있죠. Working with Inventory.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호스트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형식의 보이죠? 이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형식을 INI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INI like one of the answers default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 형식으로 적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야물 버전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야물 버전으로 적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적습니다. 이 호스트 이렇게 된 거, 이거는 all이고, child로 된 거는 그 밑에 이제 서브 그룹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웹 서버, 얘는 DB 서버에서 호스트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DB 서버의 호스트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요게 더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걸 선택할지는 뭐 쓰는 사람 나름이기도 한데, 대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저는 INI 형식을 빌려서 인벤토리 파일을 만들 겁니다. 여기 보면 호스트 앤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서버 대수가 막 100대 200대 이렇게 돼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서버마다 역할을 별로 구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웹서버, 어떤 거는 DB 서버, 어떤 거는 와스 서버, 이런 형식으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라켓으로 이렇게 앞뒤 열어갖고 중간에 이렇게 뭐 적어주면 이게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그리고 요거는 호스트가 돼요. 예. 이게 인벤토리 파일의 기본이 됩니다. 요 메일 서버는 그냥 그룹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요게 전체 이제 호스트 네임들이 되는 거죠. 옵션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서버마다 포트가 틀릴 수 있잖아요. 접속 포트가 SSH라고 해서 기본 포트가 22번인데, 제 경험상 프레트를 할 때마다 보면은 다 포트가 다 달랐어요. 왜 기본적인 포트로 하게 되면 막 공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든지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포트를 다 바꿔놔요. 근데 서버마다 그룹마다 예를 들면 그룹마다 이 포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렇게 ansible 포트는 해서 뭐 555 이렇게 되어 있죠. 얘들은 그 도메인은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메인 네임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IP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IP 적기도 좀 뭐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스트링을 적고 뒤에다가 IP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ansible host는 얼마 이런 식으로 IP를 적게 되면 얘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게 돼갖고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호스트 네임을 적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숫자도 지원을 하죠. 숫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db1.example.com, db2.example.co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b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뭔가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 나온 매뉴얼대로 이렇게 1에서부터 50번까지 A에서 F까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옵션들 많이 나오죠. 이 커넥션은 SSH 이렇게 되고 유저도 적을 수가 있네요. ansible 유저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서버가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죠. 이것처럼 other 1과 other 2는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가 달라요. 그쵸?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줘도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베리어블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인벤토리의 파라메터 값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게 맨 처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ansible port, ansible host 이런 것들이 파라메터 값으로 나오는데 요것들을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패스워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프라이빗 키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수도를 쓸 경우에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yes or no 이런 식으로 이제 yes 아니면 no로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become을 뭘로 쓸 거냐 수도로 쓸 거냐 수로 쓸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become 유저는 뭐냐 그리고 패스워드는 뭐냐 이렇게 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요거 두 개를 다 생략하고 요거 하나만 적으면 become 패스워드만 적으면 무조건 루트 프리빌리지로 에스컬레이션을 해줍니다. 유저를 적지 않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할 때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 그 외에도 몇 개의 변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새 잘 쓰진 않아요. 이게 저도 잘 다 본 건 아니라서.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느냐. 저는 인벤토리 파일을 호스트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웹서버 이렇게 한번 할게요. 웹서버인데 얘는 그냥 기초적인 것만 적을 겁니다. 192.168.96.16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DB 서버라고 할게요. DB는 없지만 실습을 위해서 DB 서버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인벤토리 파일이 작성이 된 겁니다. 끝이에요. 이걸로. 네. 그러면 사용을 해봐야겠죠. 리모트로 접속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없냐면은 서버 목록만 있지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쵸? 네, 패스워드가 없습니다. 패스워드를 어떻게 입력합니까? 여기다가 ansible user는 해서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전체 서버잖아요. 전체 서버고 이 두 서버는
사용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다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all 전체의 베리어블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nsible 유저는 시스템 v ansible ssh 패스는 14321 맞을 겁니다. 아마 한번 볼게요. 뭐가 있나요? variables 가외한 ansible host port 유저 있죠? 그 다음에 ssh pass 이렇게 되어 있네요. ssh 커렉션을 위한 거기 때문에 패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맞네요. 이렇게 뭐 ansible 포트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포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포트가 지금 바꾼 적이 없어요. 22번 그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든 DB 서버든 간에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끝. 이걸로.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나 인서브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했기 때문에 인벤토리 파일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제 I 인벤토리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듈은 m이라고 하고 핑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타겟이 없네. 여기서 인벤토리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모든 서버 아니면 웹 서버 그룹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핑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고요. 간혹 가다가 DB 서버처럼 맨 처음에 접속을 한다,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는 에러가 안 났는데 이게 왜 에러가 나느냐, 우리 왜 처음에 SSH 접속을 하게 되면 그 키 교환이 일어나죠. 핑거프린트 키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앤서블도 SSH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핑거프린트를 교환해야 되는데, 얘가 교환을 이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트키 체킹을 하는 걸로 인해 갖고 실패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호스트키 체킹을 안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맨 처음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키를 체킹하지 않도록 앤서블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설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해주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앤서블 configuring 앤서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앤서블 cfg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해주는 건데,
예제 파일이기도 하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해주면 아까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어, 이런 에러를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호스트키 체킹하는 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키 체킹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 로그인만 됐으면 그냥 이거 끝내는 걸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ansible cfg 파일은 ansible cfg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건데, 얘를 작성을 하면 어디에다가 놔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얘가 호스트 파일, 홈 디렉토리에 ansible cfg 파일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홈 디렉토리에 숨긴 파일로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인식을 해요. 얘가 앤서블이 어디서 실행되는지 간에, 아니면 앤서블을 실행하는 디렉토리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목적이 뭐가 있느냐, 호스트키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호스트키 체킹 폴스 이렇게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핑이 성공한다고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 엔서블 설정 파일로 호스트 체킹을 하지 말아라, 폴스로 지정해 갖고 하면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서버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all 하게 되면 모든 서버에 대해서 이제 핑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ansible 명령어를 날릴 수가 있어요. ansible 명령어는 이 ansible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ansible을 이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웹서버에 인벤토리 파일은 호스트고요. m 한 다음에 m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m을 안 주게 되면 자동으로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m이 뭐냐면 모듈입니다. 모듈. 어떤 작업을 할 때에 모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커맨드 모듈을 쓸 거고요. A를 주는 거는, A는 아규먼트를 주는 겁니다. ls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홈 디렉토리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얘를 ls에서 루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죠. ls 명령어를 실행시키라고 한 겁니다. 커맨드 모듈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커맨드 명령어는 이 앤서블을 실행시킬 때의 기본적인 모듈로 그냥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작성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기본적인 모듈이 커맨드 모듈이라서 그런 겁니다. DB 서버 이렇게 하면, DB 서버 한번 해볼까요? DB 서버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렇게 되죠. 명령어를 계속 줄여 나가는데, 요 인벤토리 파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할 때마다 입력할 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ansible cfg 파일에다가 이 인벤토리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홈 디렉토리에 ansible 디렉토리 밑에 호스트 파일이 인벤토리다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지금 인벤토리 i 해갖고 호스트 인벤토리 파일을 지정해 줬는데, 이걸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지워갖고 이렇게만 해줘도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 파일, 그 ansible cfg 파일에서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시면
많은 걸 줄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를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인벤토리 파일을 열어보면 앤서블 접속하기 위한 접속 계정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게 접속 계정이죠. 이 계정으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디렉토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겁니다. 이게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 V라는 계정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수도를 쓰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V 계정이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트 서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봤자 수도가 안 돼요. 수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 서버들의 이 시스템 V 계정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수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루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도를 쓸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쓸지 말지는 yes 혹은 no 이렇게 하면 되는데 no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no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yes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로 전환할 때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no 패스워드 설정을 하면 패스워드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수도 설정하기 나름인데 사실 수도 설정할 때의 no 패스워드 권한으로 수도를 실행하는 계정을 잘 안 줍니다. 보안 때문에. 예, 이것도 수도 패스워드를 어차피 이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 되나. 이렇게 하면 루트 디렉토리가 보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수도 명령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명령어를 다 수도를 이용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이거 잘못 읽었네. 요거 yes를 계속 켜버리면 모든 명령어를 수도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yes를 없애버리고 내가 이걸 치고 그 수도 명령에 필요한 것들만 한해서 커맨드로 이렇게 become 이렇게 파라미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become 수도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빼버리면 안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인벤토리 파일에다가 여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ansible become을 s로 그냥 다 줘버리면 모든 명령어를 수도로 주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작업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become 그냥 빼버리고 패스워드만 그냥 입력해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명령어가 있을 때에 become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동작이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다. 네, 웹서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기초적인 건 여기까지 이제 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Introduction to Ad Hoc Command라고 되어 있죠. Ad Hoc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저장할 필요가 없고 재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쓰는 것이 Ad 커맨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레이북 작성 없이 그냥 명령어만 치는 거를 Ad 커맨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앤서블 명령어 이렇게 하고 아틀란타 라는 서버 혹은 그룹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규먼트니까 모듈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모듈을 디폴트로 이제 커맨드 모듈입니다. 커맨드 모듈로 해갖고 얘를 실행시키라는 거고, 로그인 사용자는 이거, 비컴은 이거, 비컴 애드 패스워드도 옵션으로 해갖고 줄 수 있다. 커맨드로 날릴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은 옵션들을 지원을 해요. 이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커맨드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수도도 다 될 수 있고, 로그인 사용자들도 다 바꿀 수도 있고. 그럼 이것만 있느냐? 파일 정송도 해줍니다. 여기 보면 파일 트랜스퍼 이렇게 되어 있죠. 앤서버를 이용을 하면 파일 정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일이라는 모듈은 파일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얘는 퍼미션 바꾸는 거네요. 그쵸? 600으로 퍼미션을 바꿔라. 그리고 이거는 소유권을 바꾸라는 거죠. 오너와 구를 바꿔라 그런 거고. 파일 모듈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mkdir-p 옵션 주는 것처럼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렉토리를 지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패키지를 설치도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욤으로 되어 있는데, 욤 말고 우분투 같은 경우는 apt 죠. apt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보면 뭐 사용자 추가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기트를 이용한 소스도 뭐 어떻게 해주고, 서비스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 HTTP 서버를 시작시켜라, 재시작시켜라 그런 거죠. 이때는 서비스 모듈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죠. 요거에 한번 잘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파일 하나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을 정송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웹서버를 웹서버에다가 할게요. 모듈은 카피죠. 카피였고, 그 다음에 소스는 서블 되었고, 데스티니는 T.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A를 안 붙였네요.
이렇게 하면 파일이 전송이 된 거죠. 그리고 전송한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잘 됐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일에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는 로컬 호스트에서 리모트 서버로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패치 모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ansible 패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patches file from remote node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패치 모듈인데 패치 모듈을 이용을 하면 리모트 서버로부터 파일을 로컬로 전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면 이렇게 예제가 달라요. 그쵸? 근데 이거는 플레이북 작성하는 문법을 정의한 건데 패치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모듈을 쓰겠다는 겁니다. 모듈을 쓰겠다는 거고 여기 소스라는 거는 리모트 서버에 있는 파일의 위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요거를 커맨드 라인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앤서블 이렇게 해주고요. 서버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룹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듈을 적어줍니다. 패치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이 패치의 아규먼트는 이렇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홈 디렉토리겠죠. 홈 디렉토리면 보통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이거잼 txt 이렇게 하고요. 데스티네이션도 이렇게 홈 디렉토리로 이렇게 할게요. 이그잼1 이건 파일명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스는 아무래도 리모트 서버에 있는 그 파일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데스티네이션은 로컬을 말하겠죠. 입장이 바뀐 거니까. 이렇게 하면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고 왔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여기 데스티네이션에 보면 위치가 홈 밑에 시스템 밑에 이그잼 1.txt 그러니까 이거는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노드 그러니까 리모트 서버 호스트 이름 그리고 풀패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도록 이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느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매뉴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여기 보면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죠. 디렉토리 to save the file into 디렉토리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플랫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플랫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디폴트 값이 no예요. no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호스트명 그리고 그 파일의 풀패스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아니고 내 홈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저장을 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그냥 파일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플랫에 yes 이렇게 해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데스티네이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이 디렉토리 아래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파일만 달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스트명에다가 그 파일의 풀 디렉토리를 그대로 갖고 온다. 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flat yes를 주면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예제를 저기서 제가 잘못해갖고 디렉토리인지 몰라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플랫을 없애보고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홈 디렉토리 밑에 노드명 뭐 그 서버의 IP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노드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풀패스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 값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여러 서버다 그러면 여러 서버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으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앤서블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단건마다 다 명령어를 알려줘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쉘 스크립트 작성해서 뭐 여러 개를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플레이북을 이용하면 이거를 시나리오로 작성을 해서 한꺼번에 파일을 배포한 다음에 그 파일을 실행시키고 실행시킨 나온 결과 파일을 패치할 수 있는, 이렇게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갖고 그거를 한꺼번에 실행시키게끔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플레이북을 작성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호스트 파일이 인벤토리 파일이죠. 여기 보면 접속 계정과 그리고 수도 권한을 사용하기 위한 패스워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파일이 전부 다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파일 열기를 하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cat 해고 보면 아 이거네, 다 보이죠. 대부분의 SI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 파일로 작성해서 서버에 올려놓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안팀에서 아주 안 좋아해요. 보안팀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파일이 테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테스트 파일을 훔쳐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암호화해서 보관하면 보안팀에서도 뭐 그래 뭐라 할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앤서블은 이거를 암호화 해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하면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암호를 그러니까 디크립션, 그러니까 암호화된 파일을 풀 수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자동으로 풀리게 하거나 이 방법을 제공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이미 존재하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앤서블 볼트라고 암호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미 파일이 존재할 때는 요거를 encrypt 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값으로 암호화할 파일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 그러죠. confirm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encryption successful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용량도 달라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0 바이트인데 여기 938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열어볼게요. 안 보이죠? 이렇게 앤서블 볼트로 암호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편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앤서블 에디트
엔서블 볼트 해주고요. 에디트 해준 다음에 편집할 암호화된 파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 그래요. 볼트 패스워드는 아까 암호화할 때에 적어놓은 패스워드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엔서블을 쓸 때의 문제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에러가 나요. 에러가 파스 에러가 납니다. 인벤토리 파일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때마다 프롬프트를 띄워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디크립션을 위한 프롬프트를 띄우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볼트 패스워드를 입력해 달라 그럽니다.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스트 파일을 디크립션을 해줘요. 디크립션을 하기 위해서 볼트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요 볼트 아이디 프롬프트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이 프롬프트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있는데, 이거는 볼트 패스워드 파일을 딴 데다가 넣거나, 아니면 볼트 패스워드 파일을 패스워드를 어디서 받아올 수 있는 뭔가를 이제 해놓던가,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AWS 쓰시는 분들은 AWS의 KMS라고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화를 시켜주는 애예요. 킵값도 받아올 수 있고 하는 건데, 이 볼트 아이디에다가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my bolt 패스워드 py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려서 패스워드를 리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my bolt 패스워드 py에다가 AWS의 KMX를 이용해 갖고 디크립션 한 텍스트 파일을, 패스워드를 인자값으로 받는 겁니다. 넘기는 거죠. 갖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동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또 보관이 되겠죠. 패스워드를. 물론 이 시스템 자체가 뚫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 내에 패스워드 디크립션을 위한 암호화 파일을 어디든지 간에 저장해 놓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게 하면 참 쓰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볼트 아이디에는 또 뭐 어떤 걸 입력할 수 있냐,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pass to my password 파일 이렇게 해갖고, 이 패스워드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얘가 그걸 읽어서 패스워드를 읽어갖고 디크립션을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서버 내에 또 패스워드 파일을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그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보안팀에서도 아마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른 서버에서 뭐 디크립션 한 암호 스트링을 리턴 받아갖고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AWS의 KMS를 이용해갖고 패스워드를 디크립션 해갖고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몇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잘 동작합니다, 실제로. 잘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문제까지 이렇게 해결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암호화 해줄 필요가 없죠. 옵셔널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앤서블이라는 명령어 하나만 커맨드 라인 명령어죠. 쉽게 보면. 그래서 앤서블에서는 애드혹 커맨드, 애드혹 커맨드, 애드 커맨드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예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여기 다 애드혹 Introduction to 애드혹 커맨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보시면 아 대충 어떻게 쓰는 거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파일을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일 모듈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퍼미션을 바꾸고 소유권을 바꾸는 방법, 뭐 그런 것들. 패키지를 어떻게 매니징 하느냐, 사용자 추가하거나 그리고 서비스를 재시작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뭐 이런 예제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앤서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커맨드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때그때 쓸 때 되게 유용하죠. 뭐 서버가 여러 대 있는데 다 들어가서 뭐 LS 하나씩 다 쳐보느니 한꺼번에 명령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쓰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플레이북을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2부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